그러니까 상대방 명의였죠.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기여도를 조금 더 높게 인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의 분할 비율로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짱명진 변호사 채널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혼 사건 관련 케이스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전문 분야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사법 분야에서도 이혼이 당연히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많이 좀 진행을 해왔었는데, 제 의뢰인들이 좀 특히 이혼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제가 그냥 더 구체적인 분야로 전문 취득을 해야겠다 해서 이혼 전문으로 전문 분야를 바꾸게 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물론 사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전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건데요. 일단 이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이혼 이야기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냐, 재산 분할을 하기 싫어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혼인기간도 굉장히 비슷한 걸로 두 가지 한번 준비해 봤고요. 다만 첫 번째는 초혼 케이스고 두 번째는 재혼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 다 혼인기간이 10년 미만인 케이스예요. 둘 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혼인기간은 9년입니다. 둘 다 9년으로 혼인기간은 같고요.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영향이 없는 한 아주 작은 사실관계들은 각색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우리 의뢰인은 초혼이었고 미성년자 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 폭행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사건입니다. 중간에 굉장히 무시하는 말, 이런 거를 많이 들으셨었고, 물론 이제 우리가 혼인 생활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혼 사건은 증거를 획득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적이고 굉장히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녹음기를 켜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다행히 증거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가져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거는 폭언의 수준이 좀 높은 편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저의 지인 소개로 오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또 안타까웠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언이나 폭행을 나는 견딜 수 있다, 나는 아이를 위해서 참으라고 하면 견딜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 폭행 때문에 너무 괴로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오히려 결심을 하셨던 그런 케이스고요. 이혼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 1심이 마무리가 잘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혼인기간이 9년이고 초혼이고 중간에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한 경기도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의뢰인과 그 배우자가 직접 다 벌어서 그걸 산 거는 아니었고요. 상대방 배우자의 집안에서 어느 정도 돈을 좀 이제 지원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제가 특유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의 부부 공동재산인 이 아파트, 그러니까 상대방 명의였죠.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기여도를 조금 더 높게 인정을 받아서 6대4,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4의 분할 비율로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의뢰인이 이제 다른 지인을 통해서 듣거나 하게 되면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을 못 하셨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 집에서 사준 건데 왜 이거를 내가 거의 반에 가까운 40%를 떼어줘야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제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 의뢰인의 상대 전 배우자처럼 이거는 우리 집에서 온 거고, 아니면 이거는 내가 벌어서 산 건데 내가 왜 반에 가까운 걸 띄워줘야 되지? 내가 왜 혼인생활 9년을 하고 반을 떼어줘야 되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재산 분할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인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누구 명의의 재산이든 다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거고, 그것이 혼인이 의미하는 거, 법률혼이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실혼도 재산 분할이 됩니다. 혼인이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불만 없이 좀 받아들이셔야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거라는 점 제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재혼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사별을 하셨었고 상대방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셨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배우자를 만나셨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언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제 좀 폭언에 가까운 말들이 많았고, 우리 의뢰인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시다가 나중에는 좀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 이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였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살 때 글로 이사를 간 거고, 그때 상대방 배우자가 매수를 한 아파트인데, 사실은 그 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 재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 아파트를 매수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우리 의뢰인한테 너는 여기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이건 다 내 재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녹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년 동안 이제 가정 경제에 이제 기여한 점을 봐야 되거든요. 가사일을 굉장히 기여를 하셨고, 우리 의뢰인께서 9년 동안 예를 들어서 상대방 배우자가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낍니다만은 가사일 정말 어렵습니다. 이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서, 당연히 두 분 사이에서 자녀는 없었어요. 이제 두 분이 다 좀 이렇게 중년의 나이에 재혼을 하신 거였고, 각자 자기의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나 뭐 이런 게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 이거는 거의 100% 이제 상대방이 마련해서 이제 마련했던 재산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산 거였는데 3대7, 우리 의뢰인이 30%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세로 한 2억에서 3억 원 정도 현금으로 재산 분할을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혼인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두 케이스, 하나는 초혼, 하나는 재혼인 경우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일단 혼인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안도하셨고, 혼인을 했다고 하면 재산 분할 결코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꼭 재산을 벌어오지 않아도 인정이 되는 거고, 꼭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번 사람이어야 재산 분할이 크게 인정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사일에 대한 기여도를 법원이 굉장히 높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시고 이혼 소송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고가 되실 분들한테도 제가 안내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재산 분할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봤고요. 저희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